네, 혹자는 이혼을 권장하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던데 아닙니다. 덜 상처를 받고 또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해서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건강한 이별, 오늘도 박찬호 변호사, 김민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시간 갈수록 더 멋져지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아름다워지시고 네. 더 멋져지고 아,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예, 오늘 저희도 좀 발전을 했습니다. 네. 제가 주제를 다룰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왜 꼭 아빠가 아이를 키워야 하나요? 아는 경제력이 없어요. 일자리를 구할 생각이에요. 7년간 경력 단절된 아내가 일자리를 구하긴 쉽지 않을 겁니다. 엄마가 아이를 데려오고 일자리를 구하시면 아이는 누가 돌보나요? 네, 한때도 인기를 구가했었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혼 이후에 아이를 누가 키울 건지, 그러니까 오늘 주제인 양육권을 둘러싼 드라마 속의 장면이었고, 양육권 분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부들이 이혼을 하려고 했을 때 많이 거론되는 사안 중에도 대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예. 그 양육권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많이 다투시거든요. 음, 뭐 사실 이혼을 한다고 해서 뭐 부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까지 단절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양육권 심하게 다투시는 분들은 뭐 경쟁적으로 뭐 평소 뭐 아이가 뭐 잘 놀아주지도 않으시다가 네. 갑자기 뭐 놀이동산 가서 사진 찍어서 뭐 법원에 내시고요. 어, 처음 듣는 기관에서 뭐 부모 교육 받으셨다고 예. 뭐 수료증 내시고요. 어쨌든 본인 어필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본인이 더 나은 부모라고 음. 법원에다가 어필을 해서 자신에게 양육권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드문 얘기긴 한데 서로 또 양육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음, 사실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 예. 그런 경우에도 양육권자는 정해야 돼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드라마 속에 신민아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우울증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양육권 분쟁이라고 해서 제가 대결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신민아 배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언더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양육권 분쟁 속에서 좀 불리한 분들이 스트레스를 당연히 많이 받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네. 찾아오는 사례도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도 아까 이렇게 목소리 들으면서 예. 갑자기 몰입이 돼가지고 네네. 굉장히 슬퍼졌는데 네네. 그런 분들 꽤 많으시고요. 음. 사실 양육권을 주제로 저를 찾으신다기보다는 예. 기존에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러 오셨다가 부부 갈등이 있어서 이혼 준비 중인데 아이를 내가 못 데려오게 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신다든지, 혹은 앞으로 내가 아이를 데려왔을 때 막상 아까 그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내가 여태까지 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또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걸 경제적인 것도 정말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들 걱정을 하세요. 근데 거기서 저는 조금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그러니까 양육권이라고 하니까 양육을 할 권리를 내가 뭔가 찾는다, 뺏는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자녀는 재산이 아니거든요. 뭔가 소유물 같은 예, 개념으로 맞습니다. 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을 음. 내가 보호받고 네네. 사랑받고 잘 성장해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요. 부모님들은 그 의무를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우리는 설사 헤어지더라도 공동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가가 네. 좀 더 초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바다 건강한 이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양육권이고요. 샵 2244 여러분의 의견 받고 있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유튜브 MK타카 실시간 채팅으로 여러분의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아이들이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는지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들 이유나 좀 들어봅시다 하셨고, 참 슬픈 현실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현실은 늪으로 빠져나갑니다. 잡기 위해 주위에서 힘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이 마음이 아픕니다. 아프기도 네. 하면서도 네. 또 따뜻하게 뭔가 달래주는 네. 격려의 메시지인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양육권을 준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을 했을 때 중요한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변호사님? 근데 뭐 법원에서 뭐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예. 뭐 여러 사정을 고려하긴 합니다만 조금 주요하게 보는 것들이 있죠. 음, 보통은 이제 부부 사이 협의가 되면 뭐 아빠가 키운다, 엄마가 키운다 이렇게 되면 보통 협의를 존중해 줍니다. 네, 그러면 뭐 분쟁이 안 되겠네요. 네, 뭐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자녀에게 좀 좋지 않다고 법원이 생각하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양육권자 지정할 때는
아이의 의사가 좀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뭐 엄마랑 살고 싶은데 법원에서 나서서 아니 아빠랑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청소년기의 어떤 아이의 경우에는 동성애 부모가 키우는 게 더 적절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청소년기의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예, 예. 엄마가 키우는 게 조금 적절할 수 있죠. 뭐 청소년기의 음. 여자아이는 무조건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아이가 만 15세 이상일 때는 양육권자 지정할 때는 무조건 아이 의견 들으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가 자기가 살 권리, 같이 살 사람에 대해서 결정하고 말할 권리도 법에선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의사가 정말 중요하다는 입장에 저는 너무나 공감하는데 정말 잘 먹고 또 잘 자라고 좋은 거 많이 봐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의사가 존중이 되더라도 이 양육권 분쟁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트라우마가 좀 심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당연합니다. 예. 예, 사실 우리 주제가 건강한 이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각자 부부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건강하게 이별을 한다면 아이에게도 큰 상처가 남지 않을 수 있는데 예.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단 말이에요. 서로 격렬하게 싸우고 뭐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이게 굉장히 평온한 상태에서 너가 누구랑 살던지 우리 둘 다 너를 지원해 줄게. 이렇게 평화롭게 가는 경우는 잘 없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고 대개는 느낍니다. 네. 부모님들이 격렬하게 싸울 때 그 아이가 성인이 돼서 제가 상담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비슷하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부모님이 싸우실 때 옷장 뒤에 숨어서 숨죽이면서 기다려야만 했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성인이 돼서도 불현듯 그게 떠오르고 늘 기억에 남아 예, 있죠. 사회 예.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 적용이 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 사실 목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어요. 말릴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격렬하게 싸우는 그 부부의 시야에는 아이들이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각자의 이유로 이혼을 하시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 아이의 시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지, 그리고 우리가 양육권을 지금 다툴 문제가 아니라 예. 이 아이가 누가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을지, 주 양육을 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배우자가 어떻게 그것을 서포트해야 될지, 그것이 반드시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초점이 좀 아이에게 많이 네, 향했으면 맞습니다. 좋겠고요. 네. 예전에 이제 아빠가 아이를 키우다가 실제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초등학생 일도 생각이 납니다. 라고도 남겨주셨고, 아이들의 생각이 존중이 돼야 하는데 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셨고, 무엇보다 또 이제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겠죠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적으로 좌지우지를 많이 합니까? 사실 뭐 경제적 부분 실질적으로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아이 키우는데 돈 많이 들고 그럼요. 실제로 법원에서 양육권자 지정할 때 예. 그 부모의 수입을 봅니다. 그리고 양육비 안 주시는 경우 있잖아요. 예. 양육비 안 줄 경우에도 양육은 계속 되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이혼 소송 하시면서 뭐 재산 분할하고 뭐 위자료 받으시면 그거 받은 것까지 포함해서 주거 환경도 고려합니다. 예.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요즘 뭐 직장 생활 많이 하시잖아요. 직장 가시면 또 아이 돌볼 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뭐 할머니나 뭐 이모같이 뭐 그런 분들을 양육 보조자라고 하거든요. 그런 양육 보조자가 있는지도 법원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고 들었는데 그때 이제 두 명의 주인공 이 부부가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대사였잖아요. 네, 뭐 가사 조사관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설명을 맞습니다. 좀 해주세요. 예, 보통 이제 그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 예. 양육권이 다투어질 경우에는 음. 그 법원에서 가사 조사관에게 양육 환경 조사라는 걸 시켜요. 어떻게 이 가정이 돌아가고 있는지 조사를 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예. 이제 누가 키우는 게 적절한지 또 아이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아이의 의사가 어떻고 예. 뭐 이런 양육권과 관련해서 뭐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인 가사 조사관이 조사를 해서 뭐 조사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뭐 양육권자 지정할 때 그런 가사 조사 보고서를 참조하죠. 네. 예. 참 이런 상황들 자체가 강제적으로 놓이게 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쨌든 아이들 걱정이 참 많이 되고요. 네, 맞습니다. 가사조사관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부가 반드시 어떤 상담을 받아야 되는 프로그램이 법원에 있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부부가 설사 이혼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관계를 정말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계속 아이를 중심으로 만나야 하는데 부부가 각자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아이들이 이를테면 엄마와 같이 사는데 아빠를 면접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다녀왔을 때 엄마와 또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부부가 같이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에는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혼을 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는 좀 회복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시간 채팅으로도 면접 교섭권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던데요라고도 하셨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유책 배우자 쪽으로 이 아이가 합류를 하게 된다면 네네네. 이것도 만약에 아이 의사가 제대로 많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요. 네네네. 이것도 큰일이지 않을까 네.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책이 있는 배우자 상대편의 입장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외도를 했다는 뜻인데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외도를 했고 외도를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어? 라는 차원의 문제이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설사 외도를 하거나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훨씬 더 좋은 부모일 수 있거든요. 예. 아이 입장에서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잘못을 한 것은 그것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나나 내 배우자가 얼마나 따뜻하게 지지해주고 따뜻하게 양육해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본다면 이게 유책 배우자냐 아니냐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유책이면은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외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있어서 네. 이런 어쨌든 책임이 있어서 지금 이 분쟁이 있어서 네. 놓이게 된 상황을 초래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양육권 가져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럼에도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잘못을 했다는 것이고요. 음, 양육이라는 건 사실은 양육권자가 되는 부분은 자녀의 복리에 어떻게 하면 더 맞을지예요. 그래서 예. 상대방한테 잘못한 것과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워내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자녀의 복리에 오히려 해당한다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고요. 실제로 바람핀 아내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외도하고 한쪽은 아이를 학대를 심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학대 같은 경우는 양육권자가 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아. 자녀의 복리에 예. 너무 반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그러네요. 외도랑은 아이들 입장에서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비교를 할 수 없겠군요. 항상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근데 아이가 제3자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제3지대를. 그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를 두고 뭐 제3의 인물을 선택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뭐 친권자로 된 분이 그러니까 양육권자로 된 분이 돌아가셨으면 예. 예전에는 당연히 상대방이 양육권자가 됐는데 요즘에는 뭐 최진실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른 분 뭐 외할머니나 뭐 이런 분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러네요. 네. 포레버 용용님께서 배우자에게 잘못하는 인간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요? 그거는 납득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물론. 네, 그렇습니다. 너무 다양한 케이스가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네. 좀 걱정하는 네. 목소리를 네. 감안해주고 계신 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자로도 질문을 미리 받아봤거든요.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 이후에 2년 정도 양육비를 주더니 그 후로는 주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셨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그 양육비 관련해서는 소송 말고 좀 간편하게 법원 결정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예. 들면 뭐 직접 지급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양육비를 주셔야 될 분이 양육비를 안 주고 계시는데 그분이 직장을 다녀요. 네. 그러면 그 직장에다가 그 월급을 주지 않습니까? 그 월급에서 미리 그 양육비를 빼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직장에서 양육하시는 분한테 예. 직접 지급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고요. 음. 그리고 보통 양육비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하거든요. 뭐 예. 매월 뭐 며칠 얼마 준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정기로 주는 것 해서 뭐 어기셨을 때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해요. 그거 예. 담보하기 위해서 이행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담보 제공하라고 했는데 담보 제공 안 하면 그냥 바로 일시금으로 다 지급하게끔 명령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뭐 소득 수준이 낮고 또 뭐 지금 긴급하게 양육비가 필요한데 양육비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긴급 지원도 해줍니다. 네, 뭐 최장 9개월이고 뭐 추가로 3개월 연장해서 그럼 총 1년이죠. 그럼 줘야 하는 배우자가 못 줄 때 그렇게 지원해 준다는 네, 거죠?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 소정 요건에 해당하시면 해당하면은. 네,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다루면서 저희가 좀 즐겁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마음이 더 좀 아픈 것 같아요.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예. 예. 뭐 법적으로는 네.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이런 건 없으세요? 네. 안 그래도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예.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배드파더스가 굉장히 아하. 이슈가 예,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양육비 이행 뭐 관리원이라든지 직접 지급 명령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이 된다면 이렇게 힘들게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이슈화 시킬 필요가 없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게 또 제가 듣기로는 명예훼손으로 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양육비를 부분 안 주는 아빠들 신상 공개를 해버린 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당연히 네. 아이들을 위한 의무적인 부분인데 음. 이것이 또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 건지 네. 그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좀 답변 좀 네, 해주시죠. 사실 뭐 배드 파더스라고 해서 한때 뭐 지금 이슈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양육비 안 주는 분들 뭐 신상 공개해서 음. 명예훼손, 결국에는 1심에서는 뭐 공공의 이익이 있어서 명예훼손이 안 된다고 했다가 예. 2심에서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있지 않나 해서 유죄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은 뭐 우리나라 법제 같은 경우는 뭐 바로 뭐 징역형, 양육비 안 준다고 뭐 징역형을 살리거나 예. 또는 바로 뭐 월급에다가 뭐 지금 집행하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 양육비 이행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양육비 안 주는 분들, 네, 뭐 나이, 뭐 네. 주소, 뭐 이렇게 신상 공개 3년 동안 공개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김민경 원장님께서 아쉽게도 네. 오늘이 좀 개인적인 이유로 네. 마무리하게 됐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한 맞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쉽네요. 저도 사실 오늘 마지막 시간이라 너무 아쉽고요. 우리가 이제 건강한 이별이라는 이렇게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경남 도민분들에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이혼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관계를 정리해야 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럴 때 보통은 상처받은 마음, 상대에 대한 미움에 우리는 포커싱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예. 그거 대신에 이 이별도 결국은 내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초점을 조금 옮겨보시면 네. 훨씬 더 건강하게 부드럽게 이별을 맞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민경 원장님 마지막 말씀이었는데 저희는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네. 늘 찾아주시고 네. 그리고 건강 클리닉에도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원장님 보내드리겠고요. 박선우 변호사는 다음 주도 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